안녕하십니까. 나선홍 삼상순환유동층에서 열 전달 특성에 대해 발표할 중남대학교 손성모입니다. 나선홍 삼상순환유동층은 일반적인 삼상유동층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은 파티클이나 가벼운 파티클들을 상대적으로 작은 파티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저에서의 대도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상 흐름들 간의 접촉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독된 촉매를 연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흐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입자의 흐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나선 흐름 삼상 유동층에서 온도 요동을 해석하였고, 그 다음에 열전달 개수를 측정하였습니다. 나선 흐름 삼상 유동층에서 측정된 온도 요동 신호를 통계적인 방법하고 결정론적 하우스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해석하였는데, 통계적인 방법에서는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고, 결정론적 하우스 해석 방법에서는 콜모그래프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반응기의 안정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콜모그래프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되어지는데, 시스템의 무질서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엔트로피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내부가 주기적인 움직임을 갖고 안정적으로 움직일수록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계산했습니다. 실험 조건은 직경이 0.102m이고 높이가 3.5m인 반응기를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는 퍼퍼레이트 플랫 형태의 반응기를 사용했습니다. 퍼퍼레이트 플랫의 오리피스 직경은 리퀴드가 통과하는 부분은 3mm이고 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1mm로 제작하였습니다. 가스는 에어를 사용하였고, 리퀴드는 일반적인 오더를 사용했습니다. 솔리드는 밀도가 2500kg/세제곱미터인 글래스 비드를 사용했는데, 입자의 크기는 3mm에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실험 조건은 기체 유속은 0.01에서 0.7m/s, 그다음에 액체 유속은 0.39에서 0.45m/s. 스월링 레이시오는 메인에서 들어가는 부분과 2차 스월링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를 각각 0, 0.1, 0.3, 0.5로 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온도 요동 신호는 6000포인트를 잡았는데 300Hz로 6000포인트를 잡아서 약 20초간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이저 부분은 아크릴 직경이 0.102m이고 3.5m인 아크릴 컬럼을 사용하였고, 라이저의 중간에 지금 그림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카트리지 히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응기 벽면에 라이저의 30cm, 50cm, 10cm, 90cm 부분에 J타입 서머커플을 설치하여서 템퍼레처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AD 컨버터 데이터 어큐션 시스템을 통해서 온도 요동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스월링 부부 2차 리퀴드 스트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쪽에 스월링 부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해서 순환되는 솔리드의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그래프는 유지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기의 델타 P 플럭체이션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유지의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델타 P의 온도는 평균값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값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유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열 전달이 더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온도 요동 신호의 편차를 보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보면은 유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비에이션 값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기 내에 유입되는 기체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포의 수가 많아지고 기포의 크기가 커지게 돼서 그 반응기의 기포의 불규칙적인 흐름을 갖게 하며 그다음에 기포의 기체 체류량이 증가하게 돼서 그 솔리드 입자를 상승시키게 하는 드래그 펄스가 유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돼서 고체 체류량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그 반응기 내에 그 안정성이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흐름이 증가해서 온도 요동의 신호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편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그 스월링 레이시오의 비 변화에 따라서 온도 요동 신호를 측정한 것인데요. 스월링 B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그 템퍼레처 플럭추에이션의 평균 온도차는 감소하다가 그 스월링 B가 0.5 이상이 증가하게 되면은 델타 P 플럭추에이션의 평균 온도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스월링 B가 0에서 0.3까지 증가할 때는 스월링 B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기의 고체와 기체의 흐름이 그 유선형으로 흐르게 돼서 반응기 내에 고체와 기체의 체류량을 증가시켜서 그 델타 T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월링 B가 더 0.3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그 유체의 축방향 흐름에 비해 그 반경방향 흐름이 더욱 증가하게 돼서 고체와 기체가 히터 주변에서 흐르지 않고 그 반응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심력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게 돼서 그 델타 T가 다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보면은 0에서 0.3까지 그 스월링 B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감소해서 그 반응기가 점점 안정화되지만 0.5 이상 증가하게 되면 다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 온도 요동 반응기 불규칙성이 다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신 그 그래프에서 본 그래프는 그 스월링 B의 증가에 따라서 그리고 유속의 변화에 따라서 그 온도 요동 신호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월링 B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값은 줄어들지만 0.3 이상으로 더욱 증가되면 다시 그 증가폭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측정된 온도 요동 신호를 가지고 그 콜모그로프 엔트로피를 계산하였는데요. 그 유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콜모그로프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유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반응기 내부의 불규칙성이 증가해서 콜모그로프 엔트로피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UL의 증가에 따라서는 콜모그로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UL의 증가함에 따라서는 그 반응기 내의 고체와 기체 체류량이 감소하게 돼서 온도 요동 편차를 줄여주기 때문에 콜모그로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월링 흐름 액체의 B의 증가에 따른 콜모그로프 엔트로피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 앞에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편차에서 보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그 0에서 0.3까지는 콜모그로프 엔트로피가 감소해서 그 반응기가 안정화된다고 되어지지만 그 0.3에서 0.5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게 되면 콜모그로프 엔트로피 값이 약간씩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그 기체 유속의 증가에 따라서 열전달 계속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기체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열전달 계수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앞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체 유속이 증가하면 그 기체의 홀드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체의 홀드압도 증가해서 그 히터 표면에 형성되는 열적 경계층의 두께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그 열 전달 개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액체 유속의 증가에 따른 열 전달 개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액체 유속의 증가에 따라서는 열 전달 개수 값이 거의 뭐 일정하다고 나타내지는데요. 그 액체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그 반응기 내부의 난류도는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체와 고체의 체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상반된 효과에 의해서 열 전달 개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그래프는 그 솔리드의 그 순환 속도에 따라서 그 열 전달 개수의 순환 속도가 열 전달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솔리드 순환 속도가 증가하면 그 열 전달 개수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솔리드 순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 반응기 내로 유입되는 고체 양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반응기에 존재하는 고체 체류량이 증가하게 돼서 그 히터 표면에 상승되는 결적 변계층의 두께를 많아진 고체 체류량이 그 두께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그 열 전달 개수는 솔리드 순환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스월링 레이쇼의 증가가 열 전달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스월링 레이쇼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열 전달 개수는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0.3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그 다시 감소하는 영향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컨더리 스트림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유체의 축방향 흐름보다는 반경 방향의 흐름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 히터 표면에 생기는 열쪽 변계층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줄어들게 돼서 그 열 전달 개수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 그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관식을 구했는데요. 그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구해줬고요. 그것을 그 실험 변수와 계산된 값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본 실험에서 콜모그로프 엔트로피는 그 반응기의 열 전달 개수와 온도 요동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콜모그로프 엔트로피는 유지의 증가에 따라서는 증가했지만 스월링 레이시에 비해서는 감소하다가 중간에 이제 0.3일 때가 가장 안정적인 값을 나타냈고 0.5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값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열 전달 개수는 그 유지나 GS의 증가에 따라서는 증가했고 UL에 따라서는 뭐 거의 변화가 없는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RS에 따라서는 콜모그로프 엔트로피와 마찬가지로 0.3에서 최소값을 0.3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0.3 이상이 되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요. 그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은 실험 변수로 상관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네,